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단군 신화를 통해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고조선의 발전과 변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기는 서로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드디어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앞 강의에서 청동기 시대가 계급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유물과 유적으로 고인돌, 비파형 동검을 설명드렸잖아요.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고 있는 지역을 문화 세력 범위로 하고 있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추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유물이에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국민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을 영하는 명도마다. 예, 단군 할아버지 모두 알고 계시죠? 먼저 단군 신화부터 살펴볼게요. 단군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 신화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어 자주 천하의 뜻을 두면서 인간 세상을 몹시 바라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지상 세계를 두루 내려다보니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만 하므로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고 내려보내어 다스리게 하였다. 자, 여기에 인간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줄만 하므로 이것은 바로 좀 전에 노래 가사에도 나왔던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환웅이 3천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이름하고 자신을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그리고 바람과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자들을 거느려 곡식과 생명, 병과 형벌, 선과 악을 맡게 하고 무릇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들을 주관하여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람, 비, 구름. 과연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하겠네요. 이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가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스린단 말이죠. 누가 누구를 다스려? 계급사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세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때마침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환웅에게 늘 사람으로 변하도록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환웅은 영험이 있는 쑥 한 타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먹으면서 동굴 생활을 시작하였다. 곰은 21일 동안 조심하여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조심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자,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곰과 호랑이, 자기 부족의 기원이 특정한 동물에서 유래했다고 믿는 것. 이게 뭐죠? 토테미즘 기억하시죠? 단군 신화의 곰과 호랑이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신족이 두 부족을 정복하려거나 또는 연맹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을 키우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테미즘을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문단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 여인은 혼인할 자리가 없었으므로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그는 중국의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호랑이족과 곰부족 중에 곰족과 결합을 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군 왕검, 이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뜻하고요.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 왕검이라는 것은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해요. 이게 한 사람인 거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일컬었죠? 네, 재정일치 사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일치, 이 단군왕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그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고조선 건국 당시 본래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성계가 건국한 같은 이름의 왕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 우리 단군신화 살펴봤고요. 단군왕검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 고조선에 법이 있었거든요. 계급사회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 바로 팔조법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만드는 등 엄격한 내용이었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유재산을 중시한다는 것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원래 공동체 사회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당시의 족장들은 이 엄한 법률로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의 지배 세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들은 노비를 소유했고 청동기 장식을 단 수레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팔조법이 고조선에 짠 하고 등장한다는 사실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고조선에서 기억해 줄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고조선이요, 단군이 세운 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연결이 돼요. 위만조선. 중국의 연이 고조선을 침략하여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었는데요. 이후에 중국이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위만조선이에요. 중국에서는 이 위만이란 사람을 중국 연나라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상투를 들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또 나라 이름도 그대로 조선이라고 유지를 했고 고조선 사람들을 대거 등용했다는 점에서 고조선 계통이구나, 단군조선과 연결된 거구나 라고 보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이게 바로 위만조선 되겠습니다. 이 앞쪽이 단군조선이라면 이 뒤쪽은 위만조선, 합쳐서 우리는 고조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위만조선이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를 수입을 해요. 본격적인 철기 문화 수입. 이게 특징인데요. 철은 청동과 달리 단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무기는 물론 농기구까지 사용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청동기 때의 농기구는 청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달돌칼 기억나시죠? 돌보다 철을 사용했을 때 엄청난 생산력을 가져오게 돼요.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조선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만조선을 보세요. 위만조선은 지금
철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조선은 철기를 배경으로 출발했다 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의 한나라가 위에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한나라, 중국의 진시황제도 무너뜨렸던 한나라, 아주 강력한 한나라가 있었는데 그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사이에 위치하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나라가 바로 이 위만조선이 되겠습니다. 중개무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좀 기분이 별론 거예요. 아니 위만조선만 없으면 우리 잘 나가는 한나라가 독점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끼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위만조선을 공격을 해요.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만조선을 패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해 군현, 4개의 군현이 설치가 돼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한사군을 깨면서 등장한 나라가 또 나타나요. 그런 나라들 또한 역시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